오늘 문득 70세가 넘은 내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다. 오래 산다는 게 과연 축복인가 싶기도 하다. 주변의 친구들은 하나둘씩 저 세상으로 가고 남은 친구들 중 몇몇은 참 어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 어떤 친구는 돈이 없어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이렇게까지 오래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곤 한다. 나도 그렇게 풍족하게 살지는 않지만 요즘 건강이 나빠지면서 몸에 좋다는 것을 챙겨 먹느라 예전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 이럴 때면 정말 먹고 살려고 사는 건지 회의감이 든다. 내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아프면서도 계속 돈을 써야 한다는 사실이 나를 힘들게 한다. 이게 과연 장수의 복일까? 젊었을 때는 돈 걱정보다 더 중요한 일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돈과 건강이 늘 걱정거리다. 더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때로는 짐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래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는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아닐까 싶다.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 작은 일상 속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필요할 때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아프고 힘든 나날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다시 찾고 나만의 방식으로 행복을 만들어가고 싶다. 이 일기를 쓰고 나니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진다. 앞으로는 작은 즐거움 속에서 내 삶의 의미를 더 찾아보고 싶다. 나를 위해,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말이다. 오늘은 책을 읽으면서 또 다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책에서는 70세가 노아의 갈림길이라고 하지만 남들이 80의 생을 마감할 때 나만 100살까지 산다고 한들 그 20년이 특별하게 다가올 것 같지는 않다. 만약 그 시간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의미 없는 시간이라면 그건 단지 긴 죽음과 다를 바 없다고 느낀다.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그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냥 수명만 연장한 거지. 내 인생과 사회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20년이었다면 그냥 죽은 삶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80 이후의 삶을 바라보며 단지 더 오래 살기 위해 몸만 챙기기보다는 지금부터 내 삶을 더 잘 살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60대에 이미 내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야 했다는 생각도 든다. 되돌아보면 내가 하지 못한 일들이 떠오르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아 보인다. 그중 가장 중요한 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운동과 먹거리와 생활 습관을 좀 더 신경 써서 살아보기로 다짐해본다. 아무리 유명한 의사가 하는 말이라도 나한테 맞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겠는가 하는 생각에 내가 스스로 책도 찾아보고 이것저것 해보면서 얼마나 남아있을지 모를 인생을 보람있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책에서 저자는 70세가 새로운 시작의 문턱이라고 말하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길을 제시한다. 하나는 현역으로서의 삶을 연장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노아의 그늘 속에서 삶의 질을 잃는 길이다. 이 두 가지 선택은 나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과연 나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책을 읽으면서 70대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라는 저자의 말이 크게 와 닿았다. 젊은 시절에는 직장과 가정, 사회적 책임에 쫓기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건강을 유지하고 새로운 취미를 찾으며 사회와의 연결을 지속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달았다. 저자는 현역으로서의 삶을 연장하는 것은 단순히 직업을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나 또한 자원봉사나 동호회 활동을 통해 사회와 연결을 유지하며 나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데 주저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책을 통해 깨달은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건강 관리의 필요성이다. 70대에는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정기적인 건강 점검과 적절한 운동, 균형 잡힌 식사가 필수적이라는 조언이 나에게 큰 경각심을 주었다. 나의 건강은 결국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도 잊지 말아야겠다. 70대에 접어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된다는 말은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매일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않겠다. 오전에 읽은 이 책으로 인해 나를 다시 점검하는 좋은 가능성을 열어주어 참 좋았다. 70세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부터는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 사회적 활동을 통해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첫째로 건강한 식습관을 기르기로 했다. 매일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사를 하겠으며 건강한 단백질과 좋은 지방도 잊지 않고 섭취하겠다. 또한 하루에 8잔의 물을 마시며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려고 한다. 둘째로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하겠다. 매일 30분 정도 걷기, 요가, 수영 같은 가벼운 운동을 통해 신체 건강을 챙기고 정신적으로도 활력을 얻겠다. 친구나 가족과 함께 운동하는 시간을 만들어 더 즐겁게 지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 셋째로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겠다. 그림, 음악, 요리 같은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보며 매주 한 권의 책을 읽는 목표도 세웠다. 이를 통해 다양한 주제의 책을 읽고 새로운 시각을 얻으며 배우는 즐거움을 만끽하고 싶다. 또한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여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삶의 의미를 찾는 데 힘쓰겠다. 친구나 가족과의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소통하며 정서적 지지를 받는 시간을 소중히 여길 것이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겠다. 매일 감사한 일을 적어보며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 한다. 또한 매일 몇 분씩 명상이나 깊은 호흡을 통해 마음을 가라앉히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연습을 하겠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 믿는다. 우리 삶을 방해하는 두 가지 요소는 아무것도 끝내지 않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이 크게 와 닿았다. 남을 부러워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오로지 내 삶에 최선을 다하며 최상의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에 집중하겠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건 상관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 집중하는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한다.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려 한 곳에 집중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든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남은 인생 동안 사랑하는 가족들과 주위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다가가며 언제 죽더라도 후회가 없도록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죽음이 더 이상 멀게 느껴지지 않는 나이가 되었기에 이 마음을 더욱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된다. 언젠가 죽음이 찾아왔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주고 나로 인해 따뜻한 마음을 느끼길 바라는 바람도 크다. 벌써 3년이나 지난 일이지만 면허증을 반납한 이후로 택시나 버스를 타고 다니는 게 꽤 익숙해졌다. 처음에는 나도 내가 정말 이렇게 다닐 수 있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운전할 때 느꼈던 긴장감도 없고 더 여유롭게 다닐 수 있어서 좋다. 오늘도 택시를 타고 병원에 다녀왔는데 생각보다 훨씬 편안했다. 건강검진을 받으러 갈 때마다 조금 긴장이 되긴 한다. 이번에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왔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검진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건강은 젊었을 때는 별로 신경 쓰지 않다가 이제는 꼭 챙겨야 할 일이 됐다. 혹시나 이상이 생기면 즉시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운동도 계속해야겠다. 요즘은 매일 조금씩 걷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몸이 움직여야 건강도 유지된다.
내가 좋아하는 운동만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균형 잡힌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식습관도 신경 써야 한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채소만 먹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고기도 적당히 먹어야 한다. 채소와 고기, 그리고 과일과 곡물까지 골고루 챙겨 먹고 있다. 물도 충분히 마셔야 한다는 걸 요즘 더 실감하고 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한데 무엇을 하든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운동도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한다. 나에게는 걷기와 가벼운 명상이 딱 맞는 것 같다. 이제는 주변 사람들과의 교류도 신경 써야 할 때다. 집에만 있기보다는 친구들이나 이웃들과 만나고 가끔 자원봉사도 나가면서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야겠다. 밖으로 나가면 기분도 좋아지고 사회적으로도 소속감을 느낄 수 있으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겠다. 잠도 잘 자는 게 중요한데 요즘은 수면 패턴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노력 중이다.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는 걱정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중요하다. 잠이 보약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다. 기본적인 건강 보조식품도 꾸준히 챙겨 먹고 있다. 비타민C와 D를 비롯해 혈액순환에 좋은 제품들도 빼놓지 않고 챙긴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몸 상태를 체크해서 필요한 경우 바로 의사와 상의할 생각이다. 노후에는 취미 활동도 중요한데 나는 꾸준히 할 수 있는 취미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취미를 통해 즐거움과 에너지를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느끼고 있다. 그리고 노후 자금도 준비해야 한다. 아무리 건강해도 경제적으로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 나이가 들수록 수중에 돈이 있어야 안정감도 생긴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집안 환경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환기도 자주 시키고 날씨가 좋을 때는 옷장 문도 열어두고 냄새를 없애야 한다. 이불도 자주 세탁하고 세탁할 때 섬유유연제를 넣어서 은은한 향기를 풍기면 집안에 더 좋은 분위기가 생긴다. 다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다. 오늘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하루를 보냈다.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신경 써야 할 일이 참 많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나하나 챙기며 살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 앞으로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몸과 마음을 잘 챙겨야겠다. 요즘 들어 다리에 힘이 예전 같지 않고 근육도 자꾸 빠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 나이 들수록 걷기가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도 부지런히 걸었는데 돌이켜보니 너무 무리했던 게 아닌가 싶다. 계단을 열심히 오르고 많이 걸어야 건강에 좋을 거라 생각해서 그냥 무작정 걸었지. 그런데 얼마 전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나 같은 나이에는 그렇게 무턱대고 걷는 것이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고 하셨다. 물론 걷기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하셨다. 하지만 내 나이에 맞게 적절히 걷고 중간중간 쉬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신다. 하루에 20분 정도 걸은 뒤 5분에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20분 정도 걷는 식으로 총 1시간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셨다. 처음에는 그래도 더 걸어야 하지 않을까 싶었지만 이제는 내 건강 상태에 맞는 운동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전문가와 상의해서 나에게 맞는 운동법을 찾는 게 가장 좋다고 하시니 앞으로는 더욱 조심하면서 운동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걷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운동인지 새삼 느끼게 된다. 걷기는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나도 걷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낀다. 나이가 들면서 기운이 빠지는데 조금이라도 걸으면 다시 기운이 도는 것 같다. 또 걷기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우울할 때도 큰 도움이 된다니 앞으로도 꾸준히 걸어야겠다고 다짐한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거다. 집에 있을 때는 자꾸 앉아있게 되는데 오래 앉아있으면 다리도 붓고
혈액순환도 안 된다. 그래서 걷기가 더 중요하다고 한다. 체중 관리에도 좋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니 앞으로는 걷는 기회를 더 많이 찾아야겠다. 걷는 자세도 중요하다. 그냥 막 걷는 게 아니라 발이 바닥에 제대로 닿는지, 발걸음을 올바르게 하는지 신경을 써야 한다더라. 요즘 들어 발이 자꾸 아파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아마도 걷는 자세가 좋지 않았던 것 같다. 그리고 발이 편한 신발을 신는 것도 중요하다고 한다. 발이 아프면 걷는 내내 통증이 생기니 신발을 신중하게 골라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걷는 것이 쉬운 운동처럼 보이지만 나이 들면 다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걷기 전에 몸을 가볍게 풀어주고 걷기 후에도 스트레칭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한다. 요즘 다리에 힘이 없어서 걷는 것도 조금 조심스러운데 부상 예방을 위해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보려고 한다. 운동 전후로 몸을 풀어주는 것이 부상을 방지할 수 있으니 앞으로는 더 신경 써야겠다. 걷기는 단순히 건강에 좋은 것을 넘어 나이 들어서도 심장과 혈관 건강을 지켜주고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중요한 운동이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지고 관절도 굳어지기 쉬운데 걷기가 이를 방지해 준다고 한다. 요즘 들어 기억력이 조금 흐려지는 느낌이 드는데 걷기가 인지 기능에도 도움이 된다니 더 꾸준히 걸어야겠다고 생각한다. 다만 걷는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고 신발도 잘 골라야 한다. 발이 편하고 걸을 때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는 신발을 신으면 훨씬 안전하게 걸을 수 있을 것 같다. 나이가 들수록 균형 감각도 조금씩 약해지니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걷기는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한다. 내가 기분이 우울하거나 답답할 때 밖에 나가 30분 정도 걷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규칙적으로 30분 이상 걷는 것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좋게 해준다니 꼭 실천해 봐야겠다. 하지만 이번에 느낀 것처럼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 해도 무리하면 오히려 해가 된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다. 내 몸 상태를 잘 살피면서 걷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제부터는 내 몸에 맞춰 적절히 운동하며 건강한 노후를 지킬 방법을 찾아야겠다. 무조건 많이 걷기보다는 적당히 걷고 적당히 쉬면서 균형 잡힌 생활을 해야겠다. 오늘은 내가 70대에 접어든 삶을 다시금 돌아보게 된다. 예전과는 많이 다르지만 건강을 유지하려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잃지 않으려고 한다. 나이가 들어도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오늘도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근래 들어 가장 크게 느껴지는 변화는 근력 감소와 관절의 유연성 저하다.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이 예전만큼 쉽지 않다. 또 관절이 예전 같지 않아 종종 불편함을 느끼기도 한다. 이 모든 것이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는 하지만 관리를 소홀히 하면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심혈관 건강도 신경 쓰고 있다. 요즘 혈압이 조금씩 오르는 것 같아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질병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는다. 운동의 중요성도 절실히 느끼고 있다.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유연성 운동을 꾸준히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매일 아침 일찍 동네를 산책하고 계단을 이용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운동을 하려고 노력 중이다. 유산소 운동은 심혈관 건강에도 좋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되니 걷기와 자전거 타기를 계속해야겠다. 덤벨을 이용한 근력 운동도 주 2회에서 3회 정도 꾸준히 하고 있다. 요가나 스트레칭 같은 유연성 운동도 빼놓을 수 없다. 몸이 유연해지면 관절의 부담도 줄어들고 정신적으로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서 좋다. 운동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느낀다. 그래서 요즘은 친구들과 자주 만나려고 노력하고
새로운 취미도 찾아보는 중이다. 최근에는 친구들과 함께 요리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새로운 요리를 배우는 게 정말 즐겁다. 또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재미있고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는 기분이다. 퇴직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삶의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 퇴직 후 잠시 쉬었다가 여행을 다니거나 자원봉사에 참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너무 익숙한 생활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도전들을 찾아야겠다고 다짐한다. 이렇게 매일 일상 속에서 작은 변화를 만들어 나가고 운동과 취미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결국 노화를 늦추는 길이라는 생각이 든다. 오늘도 작은 변화가 쌓여 더 건강한 나를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